본격적이야 판거 아니지? 이제 그 고기압 저기압을 본격적이야 딱 한 토막만 다루면 돼. 자,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땅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아이고 이 지역은 고기압이네 라고 느낀다는 얘기는 내 머리 위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 그렇지. 누르니까 내가 이 힘을 느끼는 거라고. 누르니까.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류입니다. 하강기류. 반대로 저기압은 내 머리 위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내가 가볍게 느껴서 기압을 낮게 느끼는 거야. 이거의 상승기류.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게 요거야. 고기압, 저기압. 그래서 공기가 내려오면 이게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의 저기압 방향으로 땅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더라. 요거까지 이거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땅을 살펴보자는 얘기인데, 자, 이제 요 땅이야, 요 땅. 여기에 누구야, 돼지. 얘가 느끼는 공기를 보는 거야. 얘가 느끼는 공기. 얘가 얘 이제 사람 같네. 얘가 느끼는 공기를 얘기하는 거야. 고기압 보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자, 공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오면 이제 선생님 손바닥에 공기라고 생각해봐. 얘를 누르고 이렇게 땅바닥에 부딪힐 텐데 땅바닥 뚫고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옆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당연히 내려오면 이렇게 싹 퍼지겠죠. 사방팔방으로 퍼지겠죠. 이해가지? 퍼져서 나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퍼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한다. 퍼져 나가는데 재밌게도 내려와서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퍼져 나가지가 않아. 퍼져 나가면서 얘가 돕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퍼져 나가요. 공기가. 딱 떨어져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퍼져 나가는 거야. 회전하면서. 내려오면서 돌면서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건 알겠지. 일단 땅을 뚫고는 못 들어가니까 퍼져 나가는데 돌아. 근데 이제 우리가 회전 방향을 알아야 돼. 니네가 볼 때도 이런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단 말이야. 돌면서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공기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하느냐. 자, 다시 여기 봐봐. 땅이야 땅.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 그럼 니네가 보기에는 이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감 이렇게 공부를 해. 고기압이야 지금. 땅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도는데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시계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이렇게 요 방향. 그럼 이 방향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방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은 저기하고 또 반대거든. 바람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외운다. 오른손. 자, 오른손 요게 바람의 방향이야. 요게 기압의 공기의 상하 방향이야. 상하. 이게 불어나갈 때 회전 방향이야. 고기압이니까 공기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 이렇게 간다고요. 공기가 떨어지고 땅에 부딪혀. 공기가 불어나가는 걸 알겠는데 돌기 시작해. 이렇게 돌아. 그거야. 똑같은 방향이야. 괜찮아. 이것만 공부해. 고기압 땅에 부딪혀요. 바람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니네가 보기엔 요 방향이니까 이렇게 도는 거니까 요게 시계 방향이고 시계 방향 불어나감이야. 됐지?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자, 요 땅을 그래서 이제는 위에서 바라볼게요. 위에서 바라보면 요런 땅에 고기압 밑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럼 공기가 내려와서 땅에 부딪혀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불면서 나가는 거야. 됐지? 저기압 복자. 저기압은 이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사방팔방에서 공기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어 들어와. 공기가 들어오는데 오면서 얘도 또 회전을 합니다. 자, 회전은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자, 공기가 위로 올라오지.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도는 거야. 왜? 공기가 이렇게 올라와. 야, 시험 볼 때 니네가 이래야 돼. 이 시험 볼 때 니네가 이제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제가 잘 봐. 자, 이거지. 저기압이 위로 올라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자, 이렇게 돈다고요. 이렇게 돌아. 자, 이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야. 뭐야? 그렇지. 니네가 보기엔 반시계 방향이잖아. 반시계 방향, 불어 들어옴.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반시계 방향 이렇게 오면서 들어오는 거라고.
자, 그래서 다 이 저기압입니다.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냥 일자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돌면서 불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돌면서 올라오는 거죠. 간단하지? 끝이야. 자, 보세요. 고기압 밑에 화살표 모양 막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오는 게 이 그림이죠? 이해 가죠? 요 인간, 두 인간이 있는데 A라는 인간, B라는 인간. 자, 누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데 있을까요? 그렇죠. 무조건 저기야. 공기가 올라가야 공기가 생기는 거야. 공기가 상승을 해야. 구름이 생겨야 그 다음에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별짓을 하겠지. 그래서 저기압에서 무조건 날씨가 흐립니다. 오케이. 1번 끝. 자, 2번. 온대저기압.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일기도 보면 끝입니다. 아, 목이 아프네요. 온대저기압. 자, 아우, 힘을 낼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낼게요. 칠판도 한 10분도 필요 없어. 한 7분만 좀 쳐다봅시다. 아이, 저 새끼, 제 생각이. 세상 그렇게 냉정하게 살지 마. 그림은, 우리 책에는 사실 단순하게 한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아까 뭔가 구름이 만들어지고 점점 변하는 동영상처럼 우리 머리에서 구성을 할 거야. 넌 똑똑하니까. 내 말 잘 들어봐봐. 이거는 사실 이제 제목이 온대저기압인데 약간 큰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큰 땅덩어리라고 칩시다.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그럼 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있고, 위쪽 공기는 차갑고, 북쪽 공기, 남쪽 공기는 따뜻한 이런 공기가 생긴단 말이지. 그것까지 이해 가지?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구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도 하고 또 공기가 지나가면서 막 무슨 땅 같은 데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공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공기의 흐름을 크게 지배하는 게 지구의 자전이야. 사실 이거 있잖아. 이렇게 방향이 꺾이는 거 이런 거. 원래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그냥 이쁘게 일직선으로 들어와.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야.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얘도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그대로 불어나가. 땅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지구가 자전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지랄 떠는 거야. 따라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 뭔가 회전이 하나 생겨. 회전이. 자, 봅시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랑 만나기 시작하는데 만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찬 공기가 가서 따뜻한 공기가 가서 찬 공기가 만나는 한랭 전선이 생기기도 하고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한랭 전선이 생기기도 해. 이것이 또 공부한 거. 그지? 그 두 개가 어떠한 경계점을 기준으로 생겨버려. 뭔 소리냐면 이 공기 자체가 거대한 큰 공기들이 돌기 시작한다고. 거대한 공기야. 이게 엄청 거대한 공기야. 이게 거의 우리나라가 막 이만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만한 공기가 막 이렇게 쫙 도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막 돌기 시작하는데 이쪽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올라오는 힘이 생기는 거지. 네. 그럼 무슨 전선? 온교전선. 온난 전선. 따뜻한 공기. 밀고 가는 애 이름이니까 여기는 온난 전선이 생겨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이렇게. 근데 이쪽은 반대로 이렇게 돌 테니까 차가운 쪽에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힘이 생겨. 차가운 게 밀고 오니까 한랭 전선이 생깁니다. 이게 시작이야. 이해 가죠? 여기까지. 이해 안 가면 안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을 봅시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얘는 계속 밀고 올라갈 거 아니야. 얘는 밑으로 계속 내려오고. 근데 공기다 보니까 딱딱한 이런 고체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미끌리면서 움직여서 이 온난전선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럼 얘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요런 그림이 돼서 그 다음 장면이 됩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온 거고 요게 벌써 이렇게 내려온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애들을 지우면 그 다음 장면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는 관계로 특히 우리 같은 약간 중위도에 있는 지방, 이 공기 자체가 이 중심점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가 약간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 전체적으로 이동을 해.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주황, 빨간색 점, 빨간색 선, 전선, 요 점 중심, 얘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끌려가는 모양. 이 된 그림이 바로 책에 있는 요 그림이야. 이렇게 시옷자 모양의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자, 됐어? 이해 갔지? 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이해시키는 게? 봐, 여기까지가 벌써 이제 이해겠고, 이렇게 뭔가 어떤 큰 회전이 온대저기압이고, 이게 더 빨리 돌면 태풍이에요. 태풍에서 막 미친 듯이 돌면서 이제 막 다 쓸고 지나가는 거야, 그때는. 그게 열대성 저기압이고, 열대성 저기압은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끝나, 지금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대성 저기압을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뭐가 생각할 필요냐면, 온난전선이 보이고 한랭전선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빨라? 얘가 빨라. 파란색 한랭전선이 빨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따라잡을 거야. 따라잡으면서 무슨 전선이 되지? 폐색 전선이 되지. 전체 전선은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이야. 폐색 전선이 되면서 소멸을 해. 결국은. 소멸하지 않고 얘가 따라잡아서 합쳐져서 더 빨리 돌면 그게 태풍이고. 어떻게 동력을 더 얻어가지고 더 빨리 돌면. 그 동력이 사실 수증기야. 뜨거운 수증기.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공급받으면 얘가 빡빡 계속 미친듯이 돕니다. 왜 가끔 운동장에 막 효리바람 막 생기고 그런 본 적 있지? 그런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 대신 그건 아주 작은 범위에서 생기는 거고 얘는 어마어마하게 큰 범위의 공기덩어리 생깁니다. 내가 뭘 표시할 거냐면은 이제 이 전체가 요 점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전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전체적인 이동 방향은 내가 잠깐 생략하고 비 오는 구역을 표시를 해볼게. 자, 온난전선이었습니다. 온난전선은 비가 전선 앞에서 오니 뒤에서 오니? 앞에서 와. 구역, 그 범위는 넓은 범위, 좁은 범위. 그래서 전선 앞 넓은 범위에서 이슬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슬비. 다음, 한랭전선은 전선 뒤 좁은 구역에서 소나기가 와. 진하게. 여기서 소나기가 와.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어. 지금. 이거 위에서 본 그림이니까. 여기 서 있으면 지금 비 안 맞지? 날씨는? 춥죠? 찬 공기 영역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표시해 줄게.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요 위에가 다 찬 공기야. 여기 찬 공기. 요 그림 밑에가 따뜻한 공기야. 따공이야. 이렇게 있는 거야.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추워. 근데 비는 안 맞아. 근데 조금 있다가 얘가 이렇게 다가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자. 얘가 이렇게 가 있게 되지. 얘는 비를 맞기 시작해. 그럼 이제 계속 비가 와. 뭐 하루 이틀 계속 부슬부슬 계속 비 오고 날씨 안 좋고 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딱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져. 됐지? 그리고 이제 날씨가 한참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비가 소나기 오면서 엄청 추워져. 그리고 소나기 끝나도 계속 춥고. 이해 가죠? 이걸 가지고 기상 분석을 하고 예보를 하는 거라고. 온도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끝이야, 이제. 자, 당연히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으면 날씨 맑은 거야. 구름이 없잖아. 여기 서 있어 날씨 맑은 거야. 여기 서 있으면 날씨가 맑은 게 아니라 이슬비 맞고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있으면 소나기 맞고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누가 서 있는지가 이제 뭐 다음 A의 날씨로 적당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딱 봐도 날씨가 덥고 맑죠. 구름 없으면서 덥고 좀 따뜻한 공기 영역이 있으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 거야. 바람의 방향을 판단해야 돼, 이제 각 지역에. 쉬워, 어렵지 않아. 바람의 방향을 볼 건데, 자, 내가 아까 전선을 이렇게 그리면 전선의 이동 방향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이쪽이 이동 방향이라고 그랬지. 전선이라는 게 결국 공기 덩어리잖아. 공기가 이동을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얘가 느끼는 바람은 이쪽 바람 방향을 느끼겠지. 그냥 공기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선이 그냥 공기 이동 방향이란 말이야. 전선의 수직이 공기 이동 방향이란 말이야. 전선이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죠? 요 보라색은 무슨 풍이니? 차가운 어? 시베리아? 따뜻한 거. 아니. 방향. 무슨 풍? 남동? 동서북남이니까 남북남풍? 아, 남동. 남서풍. 남서남. 남서풍이지. 왜? 아, 왜요? 남쪽이랑 서쪽 사이로. 불어오는 데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 보라색 바람은 이렇게 오죠. 얘가 보기에는 남서 사이에서 불어오지. 네. 남서풍이야. 우리 다 말하는 거 같은데. 똑똑한데? 됐죠? 다음 전선이 이렇게 생겼지?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무슨 풍?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불잖아. 그럼 북서풍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지. 자, 이렇게 두 바람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나머지 두 바람은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그림이 안 이쁜데? 이렇게 안 이쁘게 그려지지. 바람 방향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그려진다. 자, 여기 놓고 이제 이 표를 다 맞춰봅시다. 그 밑에 표에 A 지역이 어디냐, 이거. 위에 그림 보세요. A 지역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여기. 그렇지. 여기가 A 지역이라고 찍혀 있지. 책 찾았냐? 여기 A 지역, 요 표에 요 A 지역. 요거. 근데 이 A 지역이 그림을 찾아보니까 여기 찍혀 있네요. 자, A 지역 한랭전선 뒤쪽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날씨 봐봐. 좁은 지역에 무슨 소나기성.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아까 전선 외운 거 다 맞춰서 이렇게 이해가 가지? 우리 지금 이 책 하나도 참고 안 하고 그냥 이걸 그림을 그냥 그려냈잖아. 니네가 그려야 되는 거야. 백지 펴놓고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릴 수 있어야 해.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전선 뒤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구나. 됐네요. 두 번째 줄 기온 어때? 높아 낮아?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낮지. 지금 찬 공기 영역이 들어있잖아. 끝났고요. 마지막 바람 방향 봐봐. 풍향 무슨 풍? 북서풍 지역 있잖아. 됐습니까? 다음 B 지역은 또 어디에 있냐? 여기 있네요. B가 뭐 대충 정가운데는 안 써있지만 대충 여기라고 할게요. B 이렇게. 날씨는 맑아요. 왜냐면 비도 안 오고 아무 데도 아니니까 날씨 맑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 기온은 높아요. 따뜻한 지역이 있잖아요. 높아요. 바람 풍향 보세요. 무슨 풍? 남서풍. 이 보라색 남서풍의 영향을 받는 데 있습니다. 남서풍. C가 어디야? 이쪽에 C네요. 또 여기에 이렇게 C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온난전선 앞쪽에 C.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비, 전선 앞에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낮은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풍향은 남동풍. 이거 표시 안 했나? 요 바람. 요 바람이죠. 남동풍.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묻지 않는 바람의 방향이 이거 하나야. 여기는 사람이 서 있지도 않고요. 요 지역의 바람의 방향은 너희들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결국 니네가 신경 쓸 바람은 다이아몬드 같은 요런 바람에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요 바람을 신경을 쓸 거고, 요거는 바람에서 안 묻고 문제에서 안 묻고 얘 세 개를 물어. 그게 하나 바람이 얘고요. 하나 바람이 얘고요. 하나 바람이 얘입니다. 이 세 개예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이런 온대저기압이 등장하면 바람이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 하나는 안 묻는 바람. 다이아몬드처럼 돌아가는 가지만 묻지 않는 바람이 등장을 해. 그래서 이 한랭전선 뒤편에 있는 바람은 무조건 북서풍. 둘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비의 바람은 무조건 남서풍. 이 온난전선 앞에 있는 이쪽 바람은 무조건 남동풍. 그래서 이 그림을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맞춰가면 그만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설명으로 다 지나간 거니까 요거는 하나하나 다 이해를 좀 해봐.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를 내가 쉽게 설명한 거야. 나의 능력이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고 되게 쉽네 이러지 마시고
어려운 거를 내가, 근데 지금도 어려우면 안 되지. 어려워. 자, D번,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 자, 1번 일기도, 그림 도자야. 그냥 아까 우리나라의 일기가 손으로 쓰는 일기가 아니에요. 날씨를 일기라고 합니다. 그 날씨나 날씨 변화를 그림으로 그린 게 일기도고요. 그래서 뭐 기온, 기압, 풍속, 풍향, 고기압, 저기압, 전선 이런 것 등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와 날씨라고 4개가 나오잖아. 이 4개를 니네들 일기도만 보고도 맞춰야 돼. 이게 어떤 날씨구나, 어떤 계절이구나 이걸 맞춰야 돼. 자, 특징이 있는데 되게 쉬워요. 자, 먼저 그 여름철과 겨울철 오른쪽 2개는 쉽습니다. 확연하게 보여요, 그냥. 자, 여름철 일기도 봐봐. 여름철 일기도 보면 중간에 뭐가 하나 보입니까? 빨간색, 파란색 전체 전선이 하나 보이지. 정체 전선 보이면 장마야. 여름이야, 여름. 정체 전선은 딱 보이자마자 여름. 자, 그냥 대충 또 말로 때우면 또 성의 없어 보이니까요.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나 여름 그릴 거야, 여름. 근데 뭘 그릴 거냐면, 자, 여름은 여기에 보니까 정체전선이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정체전선 보이면 일단 게임 끝이야, 여름이야. 그런데 이 정체전선 무시하고 다른 거 보자. 뭘 볼 거냐면, 기압 배치를 볼 거야. 여름 그림을 봐봐. 그러면 이쪽에 고라고 이렇게 써 있고, 나머지 저 이렇게 써 있지. 그러면 바람은 언제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야, 이런 바람이 불어. 그 이봐야 무슨 풍이야? 남동풍. 그럼 주로 남동풍이 부는 계절이 여름이라고. 됐죠? 바람, 남동풍이 부니까 여름이야. 쉬워. 겨울 봅시다. 바로 옆에 겨울. 자, 고기압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저 위에 대륙 쪽에, 이쪽에 고기압이 이렇게 붙어 있지. 그리고 이쪽이 저기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쌩쌩 이렇게 붑니다. 즉 대륙 쪽에 찬바람이 막 오니까 그건 겨울이야. 됐지? 자, 그런데 여름과 겨울의 차이, 이 일기도의 차이가 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구불구불한 선이 보여. 이게 뭐냐면 등압선이에요. 기압이 같은 등, 같은 곳을 이어놓는 선. 기압을 같은 기압을 선으로 이어놓은 게 부드럽게 선으로 연결한 게 등압선이야. 그럼 이 등압선이 있는데 이 겨울 등압선 봐봐. 등압선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있지. 바람이 세란 뜻이야. 등압선이 촘촘할수록 압력 차이가 큰 거고 그럼 바람이 센 거다. 따라서 여름철 바람보다 겨울철 바람이 훨씬 세게 불고 칼바람이야. 훨씬 세게 불고 칼바람이 붑니다, 겨울에.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면 아, 딱 봐도 그냥 겨울철이구나를 골라낼 수 있는 거야. 자, 여름철 밑에 글씨 써 있어. 글씨를 읽어볼게. 첫 번째 점. 북태평양 기단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 북태평양 기단 밑줄 쳐. 여름이니까 딱 북태평양 기단. 두 번째 점.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 남고 북저형 밑줄. 남고 북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기압 배치라고. 남고 북저형. 세 번째 점. 남동계절풍 밑줄.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이야. 바람 방향 보세요. 남동풍이 붑니다. 네 번째 점. 초여름 장마전선 밑줄. 그 위에다가 정체전선 쓰시고 또. 마지막은 뭐 넘어가요. 무더기, 열대야, 태풍 뭐 다 여름이지 뭐 이런 건. 겨울철 보세요. 겨울철. 첫 번째 점. 시베리아 기단 영향으로. 자, 시베리아 기단 밑줄. 두 번째 점. 서고 동저형.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다고. 아니,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고. 서고 동저. 그래서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 밑줄. 세 번째 점. 북서계절풍 밑줄. 자, 안팎폭설 넘어가시고요. 당연히 눈 많이 오고 뭐 춥고 그게 겨울 특징이니까. 자, 봄철, 겨울철 이제 왼쪽 일기도 2개를 볼 건데요. 봄철하고 가을철은 고기압, 저기압이 지잘 맞게 막 아무 때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높고 뭐 북쪽이 낮고 이딴 말을 못해. 그래서 봄철하고 가을은 날씨가 조금 변덕맞아. 언제는 춥기도 하고 언제는 덥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왔다가 야씨 뭐 며칠 전에는 막 눈 오고 난리가 났었잖아. 3월달인데. 그 날씨가 봄철하고 가을철은 조금 지잘 맞습니다.
자, 봄철 볼게요. 자, 봄철에 일기도를 보니까 가장 확실하게 뭐가 하나 보이냐면 온대저기압이 보이지? 시옷자 모양으로. 보입니까? 온대저기압. 자, 봄철에 그런 게 보여요. 자, 밑에 날씨 특징을 읽어볼게. 첫 번째 점,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따뜻, 건조, 밑줄, 밑줄. 봄철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점, 황사, 밑줄, 꽃샘추위, 밑줄. 자, 봄철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기단의 이름이 뭐죠? 여름이요? 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 이름은? 양식. 그렇죠. 아까 했던 양쯔강. 찍었어? 자, 가을철 봅시다. 첫 번째 점,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 약화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점, 맑은 하늘 자주 나타남. 그 가을이 막 뭐 하늘이 뭐 맑고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뭐 이러잖아.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가을 하늘 날씨 좋을 때 보면 진짜 하늘이 이뻐요. 파랗고. 자, 이쁘죠. 그래서 맑은 하늘 나타나고 세 번째 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첫설이가 내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확실하게 여름, 겨울철 이기도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86쪽을 보세요. 86쪽에 보면 밑에 6개의 일기도가 나와. 그리고 각자 계절 맞추래. 맞추기 시작할 거야. 한번 해봅시다. 자, 유제 1번 보세요. 자, 일기도를 보세요. 일기도에 가장 내 눈에 띄는 게 뭐가 보이냐면 오른쪽에 시옷자 모양으로 온대저기압이 보여. 그럼 온대저기압은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잖아? 그렇죠. 봄, 가을이에요, 이게. 봄, 가을. 자, 그 밑에 유제 2번을 보세요. 이제는 그 시옷자 모양의 온대저기압은 안 보여. 온대저기압은 안 보이는데, 아이씨, 뭐야. 이것도 니은도 써야 되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아이씨, 나라가 왜 이래. 여기가 고라고 돼 있고, 무슨 고기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고기압이라는 말은 이동성이야. 답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동성 고기압. 날씨 잘 들어보세요. 아, 오늘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단 말이야. 날씨 들어보면. 고기압이 이동을 해.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 고기압이 있으면 구름이 안 생기니까 날씨가 맑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동성이고요. 자, 이동성 고기압 나오고 뭐 저기압이 어디에 있고 뭐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봄, 가을이야. 자, 유제 2번도 봄, 가을입니다. 자, 유제 3번. 딱 중심에 지랄 같은 전선이 하나 보이지? 네. 무슨 전선? 정체전선이 보입니다. 정체전선. 그래서 니은의 답이 정체전선이야. 자, 그럼 이건 무슨 철? 여름철. 그래서 기억에 여름 쓰시면 되고요. 여름철 일기도. 위에 3번 쉽죠? 위에 3번. 자, 아니면 그때 위에 4번처럼 일기도를 주기도 합니다. 정체전선은 안 보이는데 기압 배치가 남쪽이 높고 남쪽도 저 바다 쪽이야. 바다 쪽. 그쪽이 높고 저 북쪽이 낮아. 그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이 부니 저 남쪽에 있는 태평양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우리나라로 막 들어오겠지? 여름입니다. 이것도 여름철 일기도고요. 밑에 기압 배치 남고 북저형이라고 부른다고.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유제 5번. 자, 유제 5번은 이제 마지막 겨울철 일기도겠죠. 왼쪽 맨 위에 고기압이라고 빡 써 있고 유제 5번. 오른쪽에 이제 저기압이라고 써 있어. 맨 오른쪽. 그래서 이게 바로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를 이루는 겨울철 일기도입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서고 동저 쓰시고 기억에 겨울철 쓰시면 되고요. 다음 그 밑에 기억번. 이것도 서고 동저형이지. 그다음에 이건 또 막 이 등압선이 막 촘촘하죠.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는 뜻이야. 겨울에 칼바람 부는 걸 나타낸 겁니다. 이것도 겨울철이고요. 서고 동저형입니다. 됐죠? 자, 83, 85. 아, 근데 96쪽까지 이제 끝까지 아, 진짜. 다 하면 끝이고요.
숙제는 몇 시야? 85에서 P 96까지 숙제입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약간 지키는 15분을 얻고 숙제를 얻었는데. 그럼 아, 너무 좋아 나는. 아 83부터네요. 83. 아, 해. 몇 시에?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문제 풀면서 시험 대비 들어가니까요. 열심히 좀 해봅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누가? 하는 거. 나이스. 우와!